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TV 신효재 본부장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춘천 최동용 시장님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바쁜 일정으로 시간 내시기 힘드셨죠? 그거 뭐 어렵나요? 뭐 어렵지 않지 뭐. 네, 그래도 시민들이 네. 시장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자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예, 좀 예. 나눠보도록 하려고 예, 합니다. 예. 벌써 민선 6기 3주년이 다 됐는데요. 네. 감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금방 가네요. 하여튼 네. 3년이 세월이 금방 갔는데 저희가 이제 막 취임을 이제 2014년도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지만 해보니까 춘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현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가 안 되면 자꾸 시민들이 갈등도 있고 네. 이런 요인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현안은 그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던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지금 표류를 했던 시청사 문제도 그 작년도에 이제 착공을 좀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18년도 4월 말 정도는 준공이 돼서 신청사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7년 동안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사업 동춘천 산업단지라는 네. 것이 상당히 그 사업 규모도 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동춘천 산업단지 사장을 저희가 유능하신 분들을 좀 모셔서 그래서 그거 한 정리를 좀 마무리해서 금년 6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동안에 지금 추진 안 됐던 남춘천 산업단지가 있는데 네. 그 남춘천 산업단지는 착공 자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지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단지, 2단지로 1구역, 2구역으로 좀 나눠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지난번에 1구역 지역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하고 지난번에 MOU 체결해서 11개 기업하고 이제 들어가는 걸 협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그동안에 이제 활용 못했던 레저 대학원 자리를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레저 대학원 자리가 상당히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제3정보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대구로 가는 바람에 아마 그건 정치적인 힘이 아마 밀린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대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삼성 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SDS 데이터 센터를 삼성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오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약 한 1,000억 투자가 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춘천에 있는 것이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남면에 있는 더존, 그다음에 이제 삼성 데이터 센터 이래서 이제 IT 사업들이 상당히 춘천이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우선 삼성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리 그 삼성이라는 큰 마크가 하나 춘천에 쓴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19년도 내년 후년도에 준공이 되면 상당히 크게 도시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퇴계동의 그 11토지 구역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24년 만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 12월인가요? 거두만천간 도로 타보셨나 그 도로? 예, 그 도로를 개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설이 된 부분이 그럼으로써 이제 이 순환도로가 다 연결이 됐죠 춘천이. 그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100%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좀 절감과 절감 속에 한 2년 예산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두만천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 동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교통에 좀 원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 그 학곡지구가 있잖아요. 저기 화장터 공동묘지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곡지구가 지금 약 8년째 표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공공기관을 이제 거기 이렇게 지금 유치하려고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기관들이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고 좀 선입감이 안 좋다 이래서 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곡리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렇게 보면 춘천의 관문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좀 발전이 돼야 된다. 학곡지구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이제 금년 10월 되면 착공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공공기관을 몇 개 기관을 유치를 했어요. 이제 지적공사라든가 춘천교육청, 그다음에 119 소방본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여타 지역은 이제 임대 아파트라든가 학교도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소도시를 거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춘천 관문이 좀 이렇게 떳떳한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실 농어촌 개발공사도 사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농어촌 개발공사는 이제 그 토지 비용 때문에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관도 그쪽에 좀 유치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KBS 옆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못한 것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매각을 해서 877억에 저희들이 매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팔려졌기 때문에 예산도 좀 이런 여유가 좀 생기면서 지금 춘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이 됐던 이런 그 수건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그 우리 시로서는 춘천의 미래를 준비할 아주 그런 여력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과거에 한 2년 동안 인구도 한 5천여 명 늘고 자동차도 한 7, 8천 대를 이렇게 늘고 전부 이래서 세입도 6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제 춘천시 예산이 1조를 좀 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가 1,016억입니다. 1,016억인데 지금 거기서 350억 내지 한 400억 정도는 부채를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민들의 그 부채 비율을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그 정도로 이제 부채도 좀 이렇게 탕감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민선 과거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다 마무리가 돼서 홀가분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민선 6기 들어서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관광 사업이었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관광에 이제 이런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스카이워크라든가 토이로봇관이라든가 어린이 그램핑장, 그 캠페지 물놀이장 등등 이렇게 시설, 체험 시설이 연이어서 이제 개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거기 관광객이 한 13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이 한 90% 이렇게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한 1,000여 명, 주말은 4, 5천 명 이렇게 방문을 해서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이 이제 한 130만 명 이렇게 오고 거기서도 이제 한 90% 이상이 외지 관광객으로 그래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이제 사막산 로프웨이 사업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레저 기업인 대명그룹하고 지난번에 MOA까지 다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행정 절차는 다 마쳤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봄 환경 영향 평가는 마쳤고 이제 여름 환경 영향 평가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전에는 착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이 되면 아마도 그거는 그 대명 레저 기업하고 관광객을 얼마나 올 것이냐를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한 17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이상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추구하고 갔던 가족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는 자리매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레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준공이 되면 관광객 2천만 명 세대는 춘천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래서 경제 기반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춘천이 뭐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우리 시장님께서 뽑아주셔서 하나씩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가운데를 뽑아보시죠. 좋아해서 가운데를 뽑아요. 네. 네, 이게 뭐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예. 이것도 캠페지 문제인데 네. 캠페지가 지난 2013년도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면서 부지 활용을 받아놓고 4년째 표류 중인데 공식적인 활용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캠페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CU지로 다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 공약의 캠페지는 공원으로 가겠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가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민들이 저를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공약 이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판단이 돼서 그걸 1차적으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 성과품이 상당히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좀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용역 성과품 1차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이제 그 1차 보고 받은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이제 4가지 존으로 이렇게 나눠서 받았는데 네. 이것을 이제 행정기관인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무슨 여성단체라든가 등등한테 이제 의견을 다 들어서 네. 의견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한 받고 춘천 시민들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2차 보완을 들어가서 1차 보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1차 주문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것을 거기다 이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거는 춘천 시민의 뜻과 의지가 담긴 그런 캠페인 개발이 돼야지 일부 특정인의 몇 사람의 의견 가지고 개발 확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납품이 되면 다시 또 한 박 저 시민들한테 의회를 비롯한 뭐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라든가 다른 시민들한테 의견을 전부 들어야 된다. 그때 들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확정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가더라도 빨리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캠페인 개발입니다. 저것은 어차피 저 개발이 좀 됨으로 인해서 저걸로 인한 춘천시의 경제적 이익이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가라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에 들어왔던 관광객을 캠페지가 춘천시로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캠페지가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큰 건물, 공공기관이나 뭐 등등 이런 건물이 들어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예술 분야는 좀 일부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육 선도도시로 가겠다고 이제 나중에 추진을 했지만, 그걸 다 목표로 한 아동시설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캠페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구상안이 다 확정이 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확정안이 발표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2019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씩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네요. 예,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건가 이거? 네. 남은 임기 동안 진행될 수 있는 보육 선도도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좋은 질문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의 이제 앞으로 남은 1년은 시민의 행복 지수를 좀 높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가 올해부터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보육 선도도시 이 춘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행복한 보육 선도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 설정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반복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일면에 나온 경우를 이렇게 봤는데 20년 전에 그 운동장에서 한 2,000명이 뛰어놀던 학생이 있고 지금 그 운동장을 똑같이 찍어봤더니 그게 한 200명도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근데 우리 춘천시 인구가 20년 전에 한 11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28만 원 늘었잖아요. 그 인구 비례로 보면 학생 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그 운동장 뭐 그 그림 같이 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머지않아서 우리 중소도시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되니까 존재의 가치도 문제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출생서부터 청소년까지를 참 춘천시가 보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춘천시가 거기다가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시가 조금 부담을 해주면서 그것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예산 자금도 좀 원활하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보육산도도시. 그래서 저 2월 달인가 아니지 5월 달인가를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출산 보육과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캠페인 물놀이장에 그 조정사 숙소가 1, 2, 3층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육아 지원 종합센터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거기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거기만 가면 모든 이제 뭐랄까 그 모든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거기가 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출생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그 난임 시설 문제도 좀 지원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제 마스터 플랜은 사실은 이게 6월 말에 나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고교 무상급식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지만 이제 교육감이 하고 도지사님 하는 것은 이제 한 학년만 가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한 학년만 가서는 안 되고 가려면 1, 2, 3학년 다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 뭐 1학년은 먹이고 2, 3학년은 돈을 받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주는데 내심 춘천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에 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식자재가 좋은 식자재가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로컬 푸드를 센터를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우선 내년부터는 다급해져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로컬 푸드가 있습니다. 동선면하고 저 동네면하고 신북에 좀 있고 이래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이제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농협 그다음에 우리 센터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그 간호사 영양사라고 할까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눠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이 되면 우리 농촌도 농가 소득도 좀 증가가 될 것이고 가락동까지 안 보내도 되고 그러면 또 그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니까 양질의 급식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식자재가 되지 않나 그거는 이제 우리 춘천시의 몫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처분을 하려니까 그렇게 해보려니까 이 보육산도도시의 저기 고교 무상급식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서 그거는 좋은 사례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정리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일본이 이 그런 거 잘 타결을 좀 한 거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잘 타결이 돼서 이걸 구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원을 TF팀을 좀 구성해서 제가 직접 같이 일본을 좀 선진지 견학을 좀 갔다 와서 거기 모델과 우리 춘천시와 접목할 수 있는 모델을 새롭게 만든 것이 이제 보육선도도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고 저렇게 되면서 저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얘기했던 장난감 도서관도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크게 개관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거기 인근에 이제 그 뒤에 공원과 산책로까지 조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 크게 만들었지만 거기 제가 보면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밀 것이다. 그럼 대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지금 도서관 옆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춘천박물관. 춘천박물관. 그래서 거기 연결 통로를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를 좀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쪽하고 박물관도 좀 관람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도서관과 박물관을 연계시켜서 지금 그 춘천 도서관을 준공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9월 달에 하던가 아니면 8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월 말 정리가 다 되면 그런 부분 어린이 그림핑장 아까 말씀드린 그림핑장 토이로봇관 물놀이장 그다음에 그 장애인 조종사 숙소 이런 도서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공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게 동래면 부영아파트 쪽에 가면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을 아이들 공원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금년에 이제 구상을 해서 그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아주 작은 도서관, 작은 놀이터, 무슨 유모차 좀 끌고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길, 뭐 이런 모래성 같이 싸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밀집되어 있는 석사퇴계, 동래면, 신사호동 이런 정도는 구성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래면은 요번에 이제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좀 가져보자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 구상을 1차적인 설계는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날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 1차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퇴계 석사, 신사우동 뭐 다른 여타 지역도 그렇게 가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래 2층 싸움 안 하잖아요. 애들 손목 잡으면 나갈 곳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뭐 이렇게 갈 곳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보육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 대학교 입시 이 요강 문제가 상당히 좀 학부모들이 상당히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매년 아이들 데리고 서울의 학원에 가서 공부를 이렇게 상식을 얻어오고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가는데 이거 꼭 서울 가야 되겠는가. 그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여기서 오면 우리가 아이들 시간 안 뺏기고 부모 시간 안 뺏기고 경제적으로 또 손실도 안 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6월 24일인가에 강원대학 백령 아트홀에서 뭐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 3회 정도, 요번에 이제 첫 회인데 수능 볼 때에 보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시 학생들이 진로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 제도도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학재단도 설립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다 그 일환으로 그래서 우리 춘천시는 목적은 가족 체류형 관광도시도 맞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가서 보육선도 도시로 가면 그렇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투자되는 예산을 적게 하면서 이 예산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불만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다 정리할 건 하고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좀 경비를 좀 재경비를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쓰는 있는 업무 추진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되면 그 무상급식은 약 한 연간 13억 정도 돈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육선도 도시는 좀 이렇게 그 희망을 좀 가지시면 좋은 시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계속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좀 한번 했어요. 그 어머니들, 아빠들 모여서 한 2,000명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서 평가를 좀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놀란 것은 보육선도도시 선정 이렇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8%밖에 안 되더라고. 그게 상당히 적다. 네, 그런데 그 8%도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시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들이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게 보면 좋다.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요즘에 물놀이장을 이렇게 나가보면 그 부모들이 아이 데리고 많이 이들 오세요. 그런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희들이 물놀이장, 썰매장을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7월 8일 개장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높이가 한 14.5m인가 이렇고 그 길이가 한 80m 정도 되는 썰매장인데 저것이 지금 수영장만 하다 보니까 여름만 운영을 하게 되니까 네. 그건 좀 안 되겠다.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썰매장 만들고 주의 정비를 만드는 건데 그게 7월 8일이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춘천은 이렇게 바라보면 보실수록 아동 중심의 그런 관광 시설을 호수를 낀 관광 시설을 춘천은 만들어 가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유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네.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면 인구 유입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저희들이 듭니다. 지금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총 예산액의 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예. 지난번 조례를 저희들이 바꿔서 7%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더 이렇게 넓혔네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 한 지금 70억에서 약 100억 정도로 네.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뭐 시설에 투자되는 걸 아이들한테 투자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삼천동에 있는 우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이제 연기는데 거기는 지금 청소년 도서관으로 해서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동아리 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중심, 청소년 중심의 그런 도시가 돼서 좀 춘천시가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성장 동력을 잃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미래를 바라보는 춘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네. 이거요? 네, 네. 다 하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입 인구와 더불어서 아파트 신축 공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사장 소음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민선 5기 때 네.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외곽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재건축 재정비라고 하죠. 이제 네. 재건축 재정비 도시 한가운데를 시민들한테 하려고 하는 약사, 뭐 1지구, 2지구, 좋은 지구, 소양지구 등등 도시에 아파트 짓는 거를 많이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하나도 착공된 게 없었습니다. 네. 8년이었죠. 4기 5기 이렇게 추진했는데 착공을 못한 이유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각 밀집 지역에 들어있는 그 집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거기서도 이제 돈 문제가 뒤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사업이 추진이 미진미진해서 추진하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타워 크레인도 하나 서 있지 않는 사실 숨죽은 도시, 네. 조용한 도시 이렇게 표현이 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제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 100% 해제가 되고 나니까 춘천이 남은 게 경관이 수려한 네. 그런 자원만 가지고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파트고 이 주거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는 우리 사무 공간이 나와야 되고 퇴근을 하면 외곽으로 퇴근했다. 외곽에서 또 사무 공간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공기 좋고 풍경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제 그 재건축 재정비 문제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해제를 하겠다. 그래서 재생 사업으로 가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좋은 지구, 약사 8지구 뭐 이 몇 개 지구를 지금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제하는 것은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편의 시설은 시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재산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라. 그것이 맞다 이래서 그렇게 한 곳은 그렇게 몇 군데를 해제를 전부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이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곽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허가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좀 범위를 넓혀 가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파트가 마냥 늘어나서 그 공가가 생기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3만을 예상으로 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있고 사실은 소음, 공해,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큰 공사장은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워낙 가물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민원에 춘천시에 이렇게 민원이 좀 발생돼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아파트의 소음, 공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은 난 이유는 하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아파트 대형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춘천에 19대가 지금 서 있는데 한 대 서 있는데 5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한박식당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 다 있습니다. 한박식당이 이제 큰 공사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 한박식당은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대형 공사장 가면 한박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식당도 이용하고 거기서도 뭐 식사도 하시고 막걸리도 좀 드시고 숙박도 거기서 좀 이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대형 공사장 주변에 가시면 식당에 점심에 바글바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인근에 식당이 있는데 대림 아파트 짓는 저 거기가 태계동인가 석사동에서 거기 대림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데는 그 처음에 한밭식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리가 15분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면 가는 시간 15분 가서 시켜서 먹고 이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혹은 이제 오찬 이렇게 낮잠도 조금 자야 되는데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네 불가피하게 한밭식당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지 말고 조립식 건물을 그럼 지어놓으라 그랬어요. 그 대림에서 그럼 지어라. 지어가지고 그 주위에 상가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장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거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밭식당 안 불러. 과거에 한밭식당에서 자기네들이 소음 공해만 발휘하고 미세먼지 이런 거 발생만 됐지 그 수익 이익을 가져가는 건 자기들이 다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밭식당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인원들이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춘천시장으로서는 좀 배가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밭식당을 여기서 100% 운영을 하니까 그 주위 상권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없다. 지금 춘천시 여기 짓고 있는 곳, 그다음에 저 후평 2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쪽에 짓는 곳, 거기에 민원 하나도 안 생깁니다. 아마 점심시간에 그 주위에 가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발생되는 걸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그 방제 시설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이익을 좀 창출이 되니 그분들이 이제 이것도 좀 억제시켜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형 공사로 인한 아마 여기 그 데모나 이런 것이 춘천시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도 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고 지금 그 공시천의 포장마차가 어느 날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그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왜 모르냐면 그런 거 철거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문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쌍질도 하고 그러면 언론이 좀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는데 그거는 그런 거 없이 조용히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시민들이 그 자체를 모른다. 근데 난 그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시장으로서는 시민들이 그런 걸 일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이제 행정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세먼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리고 그 지역의 수익 창출도 또 생존권에 관련된 수익 창출도 이어져 가니까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남은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각오로 일하실지 각오 한마디 듣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출신이 이제 그 기능 예. 임시직이라고 그러죠. 임시직 출신인데 네. 비정규직이죠. 지금 네, 얘기는 네. 비정규직 출신으로 이제 들어왔고 전 시장도 비정규직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제가 비정규직으로 출발을 해서 비정규직으로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임기가 딱 정해져 네. 있는 비정규직 기간이기 때문에 남기관에 그 민선율기 최동용 시장은 뭐 일꾼으로 좀 남았다 이런 생각을 네.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식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관광 사업은 종점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춘천은 네. 그것만이 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지금 또 다시 바이오 산업에 네. 관련된 사업도 연계시키면서 IT 기업도 유치하면서 그런 깨끗한 도시 환경을 이끌어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보유 선도 도시는 계속 이어져 가서 도시가 좀 이렇게 생동, 미래 인재가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서 그들이 춘천시를 사랑하는 도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춘천 시민들이 이런 정책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실 농어촌 개발공사도 사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농어촌 개발공사는 이제 그 토지 비용 때문에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 들어오게 되면 공공기관도 그쪽에 좀 유치를 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KBS 옆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못한 것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매각을 해서 877억에 저희들이 매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팔려졌기 때문에 예산도 좀 이런 여유가 좀 생기면서 지금 춘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이 됐던 이런 그 수건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그 우리 시로서는 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과거에 한 2년 동안 인구도 한 5천여 명 늘고 자동차도 한 7, 8천 대를 이렇게 늘고 전부 이래서 세입도 63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제 춘천시 예산이 1조를 좀 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가 1016억입니다. 1016억인데 지금 거기서 350억 내지 한 400억 정도는 부채를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민들의 그 부채 비율을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그 정도로 부채도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민선 과거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다 마무리가 돼서 홀가분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민선 6기 들어서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관광 사업이 있지 않은가 그게 이제 관광에 이제 이런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스카이워크라든가 토이 로봇관이라든가 어린이 그램핑장 그 캠페인 운동장 등등 이렇게 시설 체험 시설을 연이어서 이제 개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여기 관광객이 한 13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이 한 90% 이렇게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은 한 1,000여 명, 주말은 4, 5천 명 이렇게 방문해서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너무 길게 말씀하셨어요. 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지금 질문을 여기서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답변이 그냥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네. 또 하시면 답변은? 그럼 편집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 잠깐 끊어갈게요. 여기 옆에서 계속 말 소리가 들려가지고. 얘기하지 네. 말라고. 이게 조립식 건물을 해서 네, 이 그래서 그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두 번째 캠페인인데 네, 그 페이지 이 사막선 로프웨이하고 내적인 로프웨이 얘기는 좀 하고